어느 평범한 마을에 김인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았지만 매일 밤 마을의 모든 생명이 깊은 잠에 든 뒤에도 홀로 깨어 작은 유리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은 알고리즘이라 불리는 정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지능을 가진 장인들이 만든 마법의 물건이었습니다. 이 거울은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평화로운 소식은 교묘히 감추고 오직 세상의 온갖 추악함, 날카로운 갈등, 그리고 누군가의 몰락만을 골라 실시간으로 비춰주었습니다. 김임의 작은 방은 밤마다 거울이 내뿜는 차가운 파란색 안개로 가득 찼고 그 안개는 김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쉼없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타인의 신뢰를 비열하게 배신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길한 징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김인은 그 기사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복판이 무거운 바위에 눌린 듯 꽉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손등에는 거친 핏대가 섰고 눈동자는 잠을 잊은 채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김인은 거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이지? 저런 악마 같은 자들은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치밀어 오를수록 김인은 거울을 더 깊이, 더 탐욕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나는 소식, 더 자극적인 비극을 찾아 거울의 표면을 손가락이 닳도록 문질러댔습니다. 김인은 이것이 자신의 숭고한 정의감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토록 세상의 불의에 뜨겁게 반응하는 자신이야말로 깨어있는 시민이며 잠을 줄여가며 정보를 얻어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스스로를 위무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김인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정교한 덫에 걸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 에너지인 관심과 감정을 무의미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이름 없는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김인이 화를 낼수록 거울은 더 밝게 빛났고 그의 영혼은 그 차가운 빛에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걱정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거울이 던져주는 분노라는 마약을 받아먹으며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김인이 느끼는 그 타오르는 분노는 불교에서 말하는 진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채널의 컨텐츠처럼 화라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 폭발하고 사라지는 일회성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외부 자극에 대해 내 마음이 보여주는 반응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과정입니다. 김인이 거울을 보며 반복적으로 분노할 때마다 그의 내면에서는 세상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방식이 습관이라는 견고한 감옥으로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김인의 꿈속에 낡은 가사를 걸친 지혜로운 노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김인의 타들어가는 가슴을 가리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리석은 이여, 왜 너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는가? 김인은 억울함에 몸을 떨며 항변했습니다. 스님, 제가 쏜 것이 아닙니다. 저 거울 속의 세상이, 저 무책임한 사람들이 저를 공격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화를 냈을 뿐입니다. 노스님은 가엾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예갈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들려오는 비극적인 소식은 네가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린 첫 번째 화살이다. 그것은 네 통제 밖에서 날아온 것이니 네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지. 하지만 그 소식을 붙잡고 밤새도록 분노를 키우며 얼굴도 모르는 이와 싸우고 네 소중한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네가 직접 네 가슴에 꽂아 넣은 두 번째 화살이란다. 김인은 상대를 던져 맞추기 위해 시뻘겋게 달궈진 숯을 맨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향해 던지기도 전에 가장 먼저 시커멓게 타버린 것은 김인 자신의 손바닥이었습니다. 붓다는 화를 내는 것은 상대를 던져 맞추기 위해 시뻘겋게 달궈진 숯을 맨손으로 집어드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상대를 향해 던지기도 전에 가장 먼저 시커멓게 타버리는 것은 바로 자신의 손바닥입니다. 분노라는 무기는 언제나 사용자에게 가장 먼저 상처를 입힙니다. 김인이 화면을 향해 쏟아낸 날선 독설들은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기민의 판단력을 흐리고 그의 내면에 지모라는 독극물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악당들은 여전히 평온한데 정작 정의를 외치던 기민의 마음만이 숫덩이처럼 타버린 것이죠. 기민이 거울 속 세상의 온갖 불의에 격렬하게 분노하는 동안 정작 그의 실제 삶은 소리 없이 폐허처럼 변해갔습니다. 기민의 등 뒤에는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일더미가 산처럼 높았고 챙기지 못한 가족과 친구들의 안부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라는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해졌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있었지만 기민은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민의 마음이 선택한 해태라는 이름의 교묘한 덫이었습니다. 해태는 단순히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진짜 마주해야 할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비겁한 방식입니다. 기민에게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직면하고 산적한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 거울 속 악당을 비난하며 정의의 사자가 된 듯 키보드로 호령하는 것이 훨씬 쉽고 자극적이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푸는 데는 지루한 인내와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뉴스에 댓글을 달며 화를 내는 데는 단 몇 초의 감정 폭발이면 충분했으니까요. 타인을 향한 손가락질은 그에게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가짜 효능감을 주었습니다. 그 찰나의 정의로운 쾌감은 내 삶의 무거운 책임을 잊게 만드는 치명적인 마약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걱정하는 척하며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가장 비겁하게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민의 분노는 그가 자신의 삶을 방기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완벽하고도 슬픈 알리바이였습니다. 분노라는 소음이 커질수록 그의 인생에서 들려오는 진짜 경고음은 묻혀버렸습니다. 가족의 외로움도 자신의 꿈이 썩어가는 냄새도 기민은 맡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유기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붓다는 이런 상태를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무명은 잠에 빠진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분노의 열기가 전신을 다 태워버려 더 이상 거울을 들 힘조차 남지 않게 된 어느 고요한 새벽, 기민은 처음으로 거울을 조용히 내려놓고 방 안의 정막을 마주했습니다. 파란 안개가 걷히자 비로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소원해진 인간관계의 흔적들, 그리고 거울 속 뉴스가 아닌 진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 그때 노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금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라는 에너지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포수와 같이 다만 그 에너지를 무의미한 반응에 소모할 것인지 네 삶을 비추고 세상을 실제로 바꾸는 정진에 쓸 것인지는 오직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기민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것은 세상을 바꾸는 용기 있는 실천이 아니라 그저 알고리즘이 짜놓은 데이터의 판 위에서 플랫폼의 수익을 위해 내 감정을 착취당한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이제 그 뜨거운 분노의 에너지를 허무한 반응이 아닌 숭고한 정진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타버린 손으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 세상을 향해 쏟아부었던 그 막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이제 자신의 방을 치우고 소홀했던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위해 조용히 공부하고 연대하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저항은 키보드 위의 독설이 아니라 어떤 자극적인 소음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존엄하고 고요하게 지켜나가는 단단한 평온함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핸들을 직접 잡고 정진해 나갔습니다. 이제 기민은 더 이상 거울의 파란빛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가끔 거울을 통해 끔찍하고 불의한 소식을 접할 때도 그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울 속 세상을 고요히 관찰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소음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는 이제 분노가 운전대를 잡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노가 운전대를 잡으면 인생은 폭주하여 모두를 파괴하지만 그가 핸들을 단단히 잡고 그 분노라는 연료를 다스리자 인생은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안개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벽에 따뜻하고 맑은 햇살이 찾아왔고 그의 마음 정원에는 다시금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기민이 평온해지자 신기하게도 그가 속한 작은 세상 역시 조금씩 더 맑고 평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타인의 허물에 분노의 불을 지르느라 정작 당신의 삶을 밝혀야 할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분노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지혜를 꽃피우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생명입니다. 붓다의 인문학이었습니다.